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 걸까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뭐 이 깃발은 운행을 끝내라, 이 깃발은 뭐 나가라, 추월하지 마, 이런 깃발들 몇 개만 이제 그거는 알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고, 다른 게 뭐 어렵거나 뭐 공부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전날 가서 한번 돌아보고 좀 선수 컨디션도 좀 쉬고, 그냥 사실 뭐 놀러 갈 겸 뭐 노는 겸 가서 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전날 뭐 면허 같은 것도 따고 트랙 한번 돌아보고, 그래도 내가 내일 갈 경기니까 어디 코너가 얼마나 더 날카로운지, 블라인드 코너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거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날 때 이제 최고 트랩전 TT전 같은 경우는 최고 타임이나 재보려고 이제 그런 거 준비하는 거죠. 돈이 진짜 많아야 되겠구나. 조금 갖고는 힘들게 많이 들어가요. 어설프게 한다고 했다가 집안 거덜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한 번 경기 나가면 들어갈 때 패드 한 번 끝나면 브레이크 패드 다 갈아야 되죠. 타이어 갈아야 되고. 아니, 패드만 가는 게 아니라 디스크도 갈아야 돼? 디스크도 일반 디스크는 못 써요. 열 먹어요. 쓰다 보면 한 두 바퀴만 돌면 페달이 쑥 들어가요. 브레이크 홀드, 도트포 이런 거 안 갈아요. 우리 도트5 갈아야지. 5 막 5.1 이런 거 들어가고요. 타이어 갈고, 패드 갈고, 디스크 갈고, 엔진을 갈고 하다 보면 또 뭐가 막 불로나, 엔진 불로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막 열이 너무 많이 과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장이 안 나도 이 정도인데 하다가 고장으로 나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또 튜닝한 차들이잖아요. 연료량 막 입방에 놓고 머플러, 배기관 다 직관으로 뚫어서 열이나 연료량도 기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 최대 출력 이상을 뽑아내는 그 경기 차량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뭐 한 1시간 정도, 30분 정도를 막 돌리니까 멀쩡할 수가 없어요. 사실 튜닝차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뭐 보배드림이나 동호회 이런 데서 차를 보면, 튜닝차를 보면 엔진 수압, 뭐 엔진 신품 올린 지 뭐 얼마 안 됐다, 이런 게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툭하면 나가는 거거든요. 아, 툭하면? 툭하면 나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석과장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컨로드 피스톤이니 뭐 블럭을 뭐 2.0에서 2.4로 개조했다느니 다 이게 그런 거예요. 하이캠. 네, 하이캠 뭐 각도 뭐 247 캠이니 뭐 무슨 캠이니 뭐 가레트 터빈이 뭐 12G 터빈이 어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맞는 거를 용접해서 막 개조해놓고 바꿔놓고 컴퓨터가 제어 안 하는 거를 강제로 제어해놓고 한계를 끌어냈으니 멀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만큼 한계까지 가니까 나만 하질 않는 거야. 타이어도 한계까지 끌어내고 차가 막 혼자 막 헛돌 정도니까 그때까지 막 밀어붙여야 되니까. 나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그냥 엔진오일만 가는 정도겠지 그랬더니, 아, 타이어야 뭐 비비고 다니까 그건 달 수 타이어가 있다면. 딱 경기가 끝나고 나면요, 지우개 이렇게 비비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타이어가. 근데 라이닝하고 패드까지, 이게 디스크까지 간다는 얘기는 또 생각을 못했네. 세라믹 패드나 세라믹 디스크 같은 거 쓰면은 경기할 때 보면은 달궈지는 게 보여요. 빨갛게 올라왔다가 주행하면 다시 없어지고 코너 들어갈 때 다시 빨개졌다가 이래요. 그 정도야. 네. 막 브레이크 잘 듣는 걸 막 쓰면은, 그러니까 뭐 슈퍼 GT전 이런 것들, 뭐 고마력 막 5.0전 이런 거, 이런 차들이 그런 카본 브레이크, 세라믹 브레이크를 쓰는데 경기할 때 보면은 브레이크가 빨개요. 브레이크 보면 막 불빛이 막 튀어요. 브레이크에요. 불빛이 막 튀어요. 불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포르쉐 같은 애들 옵션 넣은 거에 카본. 그렇죠. 그런 거 들어가는 거랑,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이 넣는 거예요. 왜냐면 그 차도 달리기 위해서 나온 차들이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고, 저희도 경기 나갈 때는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차를 들어가니까. 사실 원래 다들 하는 얘기가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잘 쓰는 게 중요해. 브레이크 개조 흔히들 많이 하는 게 뭐 2P 브레이크, 옛날에 XG2P 많이 개조했었고, 그러다 보니 뭐 2P를 많이 쓰면 이제 패드를 또 바꿔보고, 디스크를 뭐 타공을 내보고, 뭐 사선을 내보고, 카오스를 뭐 모양을 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개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타공 같은 거는 아시겠지만 크랙도 많이 나고, 크랙이 쉽게 나고, 구멍 나는 안 나던데. 구멍 난 데서 크랙이 나요. 동그란 구멍에 보면 이렇게 줄가 있어요. 나는
그니까 금은 안 가고 디스크가 형. 그 다음에 나온 게 사선인데, 사선이 아무래도 그 발열, 열 발산율은, 방출률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디스크 안에 그 프로펠러처럼 모양을 내요. 그래서 주행하면서 그 주행풍 맞으면서 바람을 배출시키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뭐 브레이크만 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이렇게도 해보고 타공도 넣고 카오스도 넣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레이스 할 때 브레이크 오일을 5.1까지도 써? 5.1을 사실 제가 이제 써보려고는 했는데 이게 도트3나 도트4하고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섞이면 안 돼. 네. 왜냐면 재질이 네, 완전 걔네 실리콘 계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 사실 저는 못 써봤어요. 사실 저는 못 써봤어. 다른 형들은 그걸 써서 이제 나갔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도트4로만 이제 써봤고, 그래서 저는 갖고 와서 그냥 바로 갈아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도트4 갖고도 레이스는 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쓰다 보면 페달이 딱딱해져요. 근데 이 그러니까 5.1을 공도에서 쓰기에는 안 좋거든. 그렇죠. 이게 공도에서 쓰면, 그 공도에서 쓴다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고스펙이 되게 좋은 줄 알잖아. 엔진오일도 고스펙이 되게 좋은 줄 아는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긴 한데, 브레이크 오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5.1, 그러니까 고스펙을 찾다 보면 5.1까지 가게 되거든. 근데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비싼 게 좋은 건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브레이크 오일을 5.1은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한테는 좋은 게 아니거든. 나도 5.1 안 쓰고 있고, 나도 그냥 도트4만 쓰는데 5.1이 왜 안 되는지를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쓰면 안 되는지를 모르더라고. 레이서들은 써도 돼. 왜냐면 어차피 오랜 기간 안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 5.1이 문제는 이 수분을 먹었을 때 겨울에 문제인 거거든. 여름이 문제가 아니라 겨울이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산을 안 하더라고. 안 하고 무조건 고스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려 차에는 더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걸 몰라. 맞아요. 또 그런 5.1들 같은 경우는 ABS 모듈에 들어가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경기 나가차들 ABS 모듈 다 빼버려요. ABS가 없어? 다 빼요. VDC가 있는 차들은 VDC 완전히 퓨즈 다 뽑아버리고요. 그 제어를 없이. 제어가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VDC 이런 게 들어가면 그 자세를 재는 게 아니라 출력을 제한해서 자세를 잡는 거라 다 없애요. 그래서 오피스관으로 그냥 다 뭐 직체결하는 정도 하는 차들도 있고, 그 정도까지 안 되면 ABS하고 이런 모듈을 다 빼버려요. 그냥 퓨즈하고 이런 그 릴레이를 다 빼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뭐 핸들도 바꾸니까 막 계기판 보면은 뭐 뜰 수 있는 불은 다 떠 있어요. 에어백 불부터 뭐 엔진불, 오일불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개조에 따라서 그 램프가 안 들어오게끔 못 하나 보구나. 강제로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도 거슬리겠다, 다 들어오니까. 근데 그냥 신경 안 쓰고 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조그만 뭐 다이어 게이지나 필요한 게이지들만. 그런 게이지, 뭐 부스트 함량, 온도 이런 게이지들하고 차 오비드에다가 직접 차 상태를 볼 수 있는 이런 뭐 핸드폰이나 조그만 태블릿 같은 걸로 차에다가 이제 박아놔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랩타임 될 때도 이걸 같이 보거든요. 네, 요걸 같이 놓고 이런 걸로 간단하게 그냥 뭐 보거나 이런 정도지. 뭐 VDC, 왜 뭐 겨울에 VDC나 이런 거 끄면은 눈길 뭐 빠져났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을, 차가 도는 그 바퀴를, 그 동력을 이제 제한하는 거거든요. 자세를 잡으려고. 차체가 뭐 비틀리거나 흔들리는 거를 막 브레이크를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엔진 동력을 죽여서. 그치, 출력을 먼저 네. 떨어뜨린 다음에 브레이크를 제어를 하지. 전륜차 같은 경우는 핸들 그 탈출법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속도를 줄이는 게 언더스테이 오버스테이가 안 나고, 푸른 차는 반대로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들은 악셀을 밟아서 뒤를 미끌려 가지고 그 반대로 카운터 스티어를 친다고 하잖아요. 카운터를 한다고. 네, 카운터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ABS나 VDC를 빼버리는 거예요. 레이서를 하려면 들어가니까. 드라이빙 테크닉을 다 익혀야 되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니까.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게 작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네. 뭐 VDC가 됐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토크 벡터링? 토크 팩터리? 갑자기 뒷바퀴 갔다가 네. 핸들 이렇게 도와주는 게 갑자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예 기기적인 개입을 안 들어가게 해요. 아예 기기적인 개입을. 네. 뭐 이런 건 있어. 뭐 포르쉐나 이런 거 뒤에도 바퀴가 돌잖아요. 왼쪽으로 들면 바퀴가 뭐 반대로 돌고 이런 거 같은 이런 것들은 뭐 들어가죠. LSD를 뭐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넣는데 전자적으로 뭐 출력을 차단시켜서 자세를 잡게 한다거나 이런 건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제어를 해서 출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거의 다 빼버린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전복 감지 뭐 그런 것도 다 빠지는 거네. 그런 거 있어도 전복 되면 일단 롤바를 먼저 잡지. 그걸 뭐 감지해서 뭐 그런 전복 감지나 이런 거는 오픈카 컨버터블에서 거의 많이 들어가는 거. 근데 전복 감지는 일단 무조건 출력부터 떨구니까, 전복 감지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출력을 먼저 떨구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사륜은? 사륜 차량도 보면은 출력 제한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뭐 상시 사륜 같은 경우는 문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파트타임? 좀 전자식 사륜 같은 경우는 네. 출력 제한 들어가잖아 요즘. 그런 것도 다 빼버려요. 그럼 사륜이 작동을 안 해? 사륜을 LSD를 넣어가지고 뒤만 이렇게 돌리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 들어갈 때 진짜 뭐 사륜이나 이런 거는 그 F1이나 뭐 F1도 다 좀 후륜이고요. 사륜이 들어가는 차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해봐야 뭐 라네보, 랜서 에볼루션 뭐 이런 것 정도고. 그 코너를 공략하는 여기서 나온 차들이랑 진짜 이 접지하고 이런 거하고 나오기 위해서 차랑 좀 다르니까. 그럼 생각보다 그럼 사륜 차량들은 레이서 사륜차는 없네. 네. 접지나 드래그는 솔직히 좋아요. 드래그용으로는. 드래그를 딱 해도 딱 0에서 놓고 딱 출발하면 사륜은 나는 막 혼자 바퀴 땅 파고 있는데 사륜은 우웅해서 먼저 가요. 그렇지. 네. 이런 거 뭐 이런 뭐 드래그전 이런 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뭐 돌파나 아니 약간 뒤를 미끌리면서 가는 뭐 코너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영향이 많이 있어서 사륜보다는 차들도 그런 경기 나갈 때 사륜이 없어요. 사륜 자체가? 네. 많이 없어요 차들이. 뭐 흔히 많이 옛날부터 많이 뭐 투스칸이나 투스칸이가 사륜이 없잖아. 네, 젠쿠 이런 거 사륜 없잖아요. 사륜 없지. 네. 근데 이런 스포츠카들은 대부분 이런 후륜으로 그래서 코너를 공략하고 드리프트를 하고. 뭐 BMW 같은 경우에도 엑스드라이브 있죠. 있고 뭐 하니까 그런 거는 못 빼고 그냥 들어가요. 못 빼고. 빼면은 페일이 걸려요. 그런 제한이 거 걸려요. 제한이 걸리니까. 거꾸로 얘는 사륜을 엑스드라이브는 그걸 빼면 동력 제한이 걸려버려? 제한이 걸려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옛날에 엔진 오일 센서 감지하는 시동도 안 걸린 차들만 있었잖아요. 있었나 그게? 네, 오일 센서 오일 레벨링 그 센서에 뭐 오일 감지 안 묻으면 오일 조금만 없어도 막 시동도 안 걸리고. 나 그런 차는 처음 봤는데 갑자기 처음 들었는데. 산타모였나? 산타모 LPG가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차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막 페일 거는 것들이 있어요. 이상한 데서. 네. 진짜, 이게 왜? 아니 이게 조금 없다고 뭐 시동을 안 걸리고 이게 왜 안 된다고 동력을 막 줄이고. 산타모 어차피 산타모 엔진 오일 없다고 시동 안 걸린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안 걸려요. 그래? 네, 안 걸리더라고. 산타모가? 네, 산타모. 그래, 산타페도 아니고 산타모. 네, 산타모 옛날 그 LPG SUV. 그 엔진이 그 소나타 2 엔진이랑 똑같아서 그거 안 걸릴 리가 없을 텐데? 소나타도 제가 알기로는 오일 그 레벨링에 그 오일 감지 안 되거나 그러면 걔 오일 레벨링이 없어. 그 오일 그 센서가 있어요. 오일 압력 스위치부터. 네, 압력 스위치. 그거 안 되면 안 걸려요. 시동 안 걸려요. 그런가? 네, 시동 안 걸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번 제가 고생해가지고 제가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산타몰 제가 만질 일이 거의 없어요. 없겠지. 네, 근데 그걸 딱 한번 겪어봐가지고 제가 그걸 기억을 하는데 이상한 데서 그렇게 막 라글거리고. 왜 뭐 요즘 차들 EGR 매연 나오면 차 출력 제한하잖아요. 출력 제한하지.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매연이 나오는 거지 내 차가 문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지?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에서 뭐 근데 제한을 시키고. 좀 이상한 게 내 차 매연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차에도 이상이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지알 밸브가 단순히 고착됐다고 막 차가 막 그지 단순한 거. 속도를 막 완전 막 막말로 고속도로 올라갔는데 어딜 한참 가야 돼요. 근데 동력제를 시켜서 뭐 RPM 막 1500밖에 안 올라가고 변속이 막 3단밖에 고정밖에 안 되고 속도는 안 나고 나는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있는 거죠. 뭐 요즘 나는 그랜드 카니발, 뭐 카니발 요소수 타입들 요소수 없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요소수 없으면 시동 안 네. 걸려. 아니 또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저 앞에 주유소 있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막 매연이나 배출가스나 이런 거나 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뭐 기능을 걸어놓은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게 있어서 이런 경기 나갈 때도 가능한 이런 그 전자제어하는 것들은 다 죽이고 가요. 나는 이 코너를 뒷바퀴를 미끌리면서 더 빠른 속도로 가야 이 차를 제낄 수 있는데 앞질러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바퀴가 미끌린다고 차가 출력을 제한해버리네? 악셀을 밟는데 차는 안 가고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일반 필드에서부터 일반 필드처럼 이렇게 페이를 걸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나 이런 거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좋은 차들 뭐 5.0 GT전 같은 경우는 뭐 캐딜락이나 뭐 포르쉐나 이런 차들 그런 차를 막 개조해서 보면은 안에 보면 일반 차랑 달라요. 안에 다 드러나져 있어요. 그렇게 비싼 차도 다 드러내서 해? 싹 다 드러내고요. 계기판을 따로 만들어요. 계기판도 따로 만들고 스위치도 따로 만들고 킬 스위치라고 해서 이거를 와이를 쫙 당기면 배터리를 딱 분리가 돼버리고 이런 걸 다 만들어요. 따로. 이런 전자제어는 다 빼버리고. 그러면 껍데기하고 엔진만 쓰는 거네? 엔진만 쓰는 거예요. 엔진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껍데기하고? 이런 그 전자제어가 일반 이런 주행에서는 안전을 위하고 일반인들이 뭐 우리 집에 있는 여자친구가 와이프가 내 동생이 차가 미끌린다 왼쪽으로 쏠리니까 핸들을 반대로 틀어야지? 이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런 건 못 하잖아요. 힘들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역할을 차가 해주는 건데 우리 이제 레이싱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얘가 출력을 제내고 해버리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너무 안전을 추구하고 나는 사고가 나더라도 이 차랑 부딪히더라도 내 바퀴가 뒤가 미끌리더라도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자제어를 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너는 네. 어떤 미끌림 얘기하니까 언더스티어가 좀 덜 위험한 것 같아? 오버스티어가 덜 위험한 것 같아? 이거는 사실 운전자 차이인 것 같아요. 후륜을 운전해서 후륜을 대비한 사람들은 차가 안쪽으로 펴가지고 핸들을 바깥쪽으로 돌리겠지만 근데 전륜차를 그렇게 하면은 차가 돌거든요. 전륜은 악셀부터 떼고 천천히 가는 게 맞고 후륜도 사실 마찬가지. 근데 핸들 조작법이나 이게 좀 그 대처법이 다르니까. 그렇지, 이건 다른 건 아는데. 이거는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안 낫고 일반적으로 뭐 보통 전륜이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거는 후륜차 몇 대나 되겠어. 근데 일반인들 다중을 얘기한다면 전륜차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지. 그럼 전륜이라고 했을 때 전륜차를 끈다고 하면 오버스티어가 위험한 것 같아? 언더스티어가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 말고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상황이면 이게 더 위험할까 이게 더 위험할까? 사고가 나는 거 보면 막 이제 발다가 나잖아요. 얘는 오버가 나서 난 차가 있고 바깥으로 밀린 차도 있고 얘는 안으로 확 돌아서 차가 돌아버린 차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고 난 차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더 위험하고 뭐가 좀 더 낫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네. 나는 원래 일반적으로 난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 네.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내 기준이야. 내 겨울철 같은 경우 이제 뭐 겨울철 같은 경우 미끄러져서 눈이 와서 미끄러지거나 빗길에 미끄러지는 거 보면 오버스티어보다 언더스티어가 더 많더라고. 그 언더스티어가 나면은 보통 그러니까 형태가 내가 진행하던 반대 차선 가서 이렇게 그렇죠. 바깥쪽으로 밀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직진을 하고 있는데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고 차가 이렇게 다시 가는 차선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 눈길 같은 경우에는 꼭 올라가다 사고 난 것처럼 갖다 박아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고, 뭐 그냥 뭐 이번에도 뭐 교통사고 봤는데 평지에 앞에가 다작살이 난 차가 한 대가 있었어. 근데 그것도 보면은 언더가 아니고 오버스티어가 나서 저렇게 됐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낌이 들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일반적으로 언더스티어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변속 조작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느끼는 관점이야. 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 오버스티어는 도 안 되잖아.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하면은 우선 브레이크를 먼저 밟잖아요. 그치? 그런 걸 따지면 언더가 좀 더 안전한 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안전하다고 하기도 뭐한 게 눈길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는 게 그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가 더 뭐 안전할 수 있다, 뭐가 더 위험할 수도, 이거는 되게 상황마다 다 다른 거고, 항상 언더 오버는 항상 날 수 있는 거라, 뭐 전류는 언더가 더 많이 나고 뭐 후륜 오버가 더 쉽게 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사실 운전하다 보면 한계치가 넘어가면은 언더의 한계가 너무 오버로 바뀌어요. 차가 확 돌아버려요. 그지. 네. 특히 뭐 뒤가 가벼운 차들이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디젤, 그러니까 승용 디젤이 그게 좀 심하지. 네, 그게 심해요. 승용 디젤이. 제가 그걸 그래서 많이 차를 돌려먹었어요. 잘 나간다고 밟고 가다 보면은 언더가 나는데다가 어느 순간 딱 그 포인트를 놓치면 오버가 딱 오버로 바뀌는 순간 이미 그때는 제어가 안 돼요. 승용 디젤이 잘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 잘 나간다고 일단 밟어. 핸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더 핸들은 더 트는데, 그러다가 오버로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차가 그냥 완전 뭐 확 몇 바퀴 돌아버리니까. 네, 그렇게 돌아보니까 눈길에서도 많이 미끌려도 보고, 그 이제 다운힐 어필한다고 하잖아요. 뭐 산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안 위험한 게 없어요. 네. 그럼 뭐 다운힐하다가 쫙 내려오다가 언더 나면은 가드랑 점점 가까워지고, 그렇다고 꺾자니 그렇게 돌아버릴 것 같고, 내리막기니까 엔진 앞은 더 앞으로 쏠려 있고 뒤는 더 가볍고, 이걸 또 아니까 더 불하는 거예요. 더 못 걷고. 차라리 어필 같은 경우는 안 나요. 언더도 잘 안 나고 오버도 사실 잘 안 나요. 언덕을 올라갈 때 그때는 오히려 접지나 이런 게 더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차가 꼭, 그러니까 이거잖아, 겨울철 같은데 올라가는 쪽에 차가 사고가 나 있잖아. 뭐 사람들이 저거 올라가다가 사고가 났나 보다라고 내려가다 도는 경우가 많아요. 내려가다 도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저거 어떻게 올라가다 사고가 났지?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 내려가면서 핸들을 틀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앞에 강하게 잡히고 뒤는 이게 돌아버려요. 그럼 반대편 차선 가갖고 딱 박히고. 그렇죠. 그러면 바퀴는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언더가 뭐 더 낫다, 오버가 낫다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항상 내 차가 전륜인지 후륜인지 알고, 일단 사실 과속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언더 나고 뭐 오버 나고 이거를 뭐 넘기고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어. 네. 운전으로 밥 벌어먹는 그 선수들도 이거 하다가 잘못해서 많이 사고 나고 죽고 다치는데, 막말로 막 그렇게 배우고 운전을 그게 밥벌이고 업이고 그런 경기를 하는 차들로도 그렇게 사고가 나는데, 이런 일반 양산차로, 이런 물론 쇼바로 일반인들이 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너의 아이들이 아니면 또 누군가 너의 가장 친한 뭐 동생이 차를 산대. 네. 뭐 어떤 차를 사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어?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어려워. 나도 네. 어려워. 아니 저도 차를 바꾸면 뭐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수입차 타면서? 근데 저도 그래요. 근데 그 금액대랑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 맞추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뭐라 해야 돼, 라이프 패턴? 생활 패턴?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이제 차를 샀거든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벤츠 E클래스를 계약을 했었어요. 가계약금을 걸고 딱 집에 왔는데 이 차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수입차나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벤츠 E클래스를 계약했기 때문에 수입차 관심 없었다고 뭐 어떡해. 그때 이제 막
살려고 했던 거니까. 그때 막 살려고 했던 그때 막 거니까. 원래도 처음엔 시로코라고 스포츠카처럼 나온 그 폭스바겐 차가 있어요. 시로코? 네, 시로코알이라고. 네, 약간 그 폭스바겐 골프처럼 나온 차인데 응. 그 차를 딱 살려고 하다가 또 세금이 또 그것도 스포츠카로 들어간다고 해서 네, 포르테 쿱 같은 존재구나. 포르테 쿱은 세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스포츠카로. 안 들어가요. 세금은 안 들어가는데 네. 보험료가 보험이 스포츠카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구나. 시로코가 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스포츠카로 들어가서 자동차 세는 일반적인 세금은 똑같이 100이랑인데 네. 보험료가 스포츠카로 보험료가 들어가. 그러니까 포르테 쿱이랑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푸쿱은 보험 그냥 들어가지 않나요? 그게 보험사마다 달라. 아, 이게 어느 보험사는 맞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스포츠카 아닌 걸로 인정해 주는데 맞아. 어느 보험사는 스포츠카다 이런 거 있었고 맞아. 근데 그게 좀 걸려가지고 조금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이 차 더 타야겠다. 조금 더 모아서 나중에 좀 더 좋은 차를 사자 하는 순간에 어떻게 뭐가 좀 여윳돈이 좀 더 생겨서 그래 남자는 벤츠래. 그래서 벤츠를 갔어요. 남자는 네. 벤츠래? 남자는 벤츠다. 그래서 BMW도 보고 사실 BMW도 보고 렉서스도 보고 벤츠도 봤는데 좀 다 별로였어요. 실내는 마음에 드는데 그 기어 보면 이렇게 컬럼으로 기어되고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말뚝기야. 네,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고민하다가 그래서 아무튼 계약을 딱 하고 왔는데 이 GT라는 차가 트렁크가 일단 넓고 그리고 의자가 다 뒤로 접히고 해치백 같이 이 너무 좋은 거예요. 460분할 완전 네. 접힌다고. 또 SUV는 아니고 승용이면서 승용이면서 스포티하기도 하면서 스포티하게도 하면서 SUV 아니라 내가 잡아들릴 수 있고 뭐 제가 스노보드나 이런 거 좋아해서 보드 같은 거 신는 거 부담 없고 이거다. 이거다. 어디로 가? 이거 봐요. 저요? 뭐 지산 메인은 베이스 지산 가까우니까 그냥 바로 샀죠. 그래서 갖고 와서 쇼바하고 이런 것만 해놓고 또 이 차가 뒤에 날개가 올라와요. 아우디 A6 같이 A7 그 날개 올라오듯이 A7 네. A7처럼 이렇게 전동으로 이렇게 올라와?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BMW는 그런 차 못 봤는데 얘 돼? 네. 또 뭐 HD도 뭐 유리창 이게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온대요. 이거 허드가 돼? HD도 있어요. 안 켜고 다니는 거야? 이거 켜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운전석에서 보여요. 옆에선 안 보이고? 네, 운전석에서만 보여요. 이 전혀 안 보이는데 주석에서? 네. 이야. 네. 막상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야겠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냥 해주러 100만 원인가 선입금 넣었거든요 그때. 빼가지고 바로 이걸 갖고 왔죠 차를. 뭐 아직까지 큰 고장 없이 잘 타고 있는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의자 제껴놓으면 뭐 누워서 낮잠 자는 정도도 괜찮고. 거진 보면은 그 i40 살룬 같은. 그쵸, 그런 느낌. 근데 걔처럼 뒤에가 저기가 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세단처럼 빠진 거잖아. 근데 지인한테 차를 소개시켜줄 때 어떤 기준이니까 왜 지 차 고른 얘기를 하고 있어? 지인한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용도에. 저기 생활 패턴에 맞춰서 해라. 혼자 타고 다니고 나는 뭐 여행도 안 다니고 짐도 많이 안 싣는데 차는 무슨 막 스트레스 이런 거 타면은 안 되잖아요. 뭐 캠핑은 좋아할 수도 있지. 캠핑 좋아하면 당연히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안 다니는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워낙 가오가 좀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일단 큰 차. 일단 좋은 큰 차. 네. 가오.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소나타 살 돈에 조금만 더 주면 그랜저 산다. 그러다 보면 끝도 없고. 그러니까 용도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있지. 실용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이렇게 일단 좋은 차. 일단 큰 좋은 차. 그걸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요즘은 워낙에 솔직히 안 좋은 차가 어딨어요. 요즘 나온 차들 보면 다 좋아요. 기능들도 너무 좋고. 근데 외제차를 많이 동경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탔을 때는 우와 좋다 이게 이제 내 차니까 뭐 이런 있었는데 근데 사실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타보고 이런 차를 좋아하면서 막 이런 차 저런 차 막 진짜 막 억대가 넘는 차들도 많이 타고 가니까 뭐 페라리라고 막 변신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동경을 하잖아. 결국에 그냥 차예요.
그냥 뭐 슈퍼카 오히려 운전하기 힘들어요. 람보르기니 이거 운행하려면요 예열만 20분 걸어놔야 돼요. 그냥 주행하면 경고등 막 띄워요 막. 아, 그 정도야? 네. 그냥 딱 시동 걸고 뭐 한 5분도 안 돼서 딱 간다. 조금 가다 보면 경고등이 한 두 개, 하나 두 개 막 올라와요. 진짜 이게 되게 심해요. 사람들은 외제차, 그러니까 외제차뿐만 아니라 이게 고성능차에 대한 동경이 되게 크잖아. 그거에 대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 이쁜 여자 만나면 좋지. 근데 이쁜 여자를 관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화장품도 사줘야 되고 네. 그만큼 좋은 옷도 좋은 거 사줘야 되고 좋은 구두도 사줘야 되는데 자동차도 역시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동경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안 그래요. 슈퍼카 운행하는 사람들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디 갈 때 자기가 운전해서 안 가요. 그럼? 레카 띄워서 보내서 가요. 뭐 예를 들어 서울 사는 사람이 뭐 대전이나 뭐 부산을 간다. 차 끌고 안 가요. 그럼 왜 타? 그게 더 싸요. 레카 띄워서 보내는 게 훨씬 싸요. 왜 그 정도로 기름을 많이 먹어? 기름도 기름이고 운전하기도 힘들고요. 되게 승차감 안 좋아.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지, 안 좋지. 네, 그리고 유지 관리가 교환시기가 짧아요. 걔네 다 그 오토잖아요. 오토 미션 뭐 한 4만마다 내려서 뭐 이렇게 뭐 갈아주고 클러치 갈아주고 클러치 해야 돼요. 갈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비용이 너무 어마무시하고 한 번 가면은 뭐 몇백 킬로인데 부산에서 한 몇십 킬로 타려고 그거 안 해요. 레카 띄어서 이렇게 보내서 가가지고 며칠 놀면서 호텔 잡고 놀면서 이렇게 그냥 솔직히 가오 잡고 그리고 놀고 레카 띄어서 다시 오는 거지. 슈퍼카 타는 사람 중에 고속도로 자기가 운행해서 가는 사람도 몇 못 봤어요. 아, 그 정도야? 네. 근데 타보시면 알아요. 아, 타봤어. 네. 이게 왜냐면 멀미도 나고 M3를 그러니까 어차피 정비 사다 보니까 2차전자 타게는 네. 되잖아. 뭐 올해는 못 타더라도. 네. 근데 M3도 타보고 제규어도 타봤는데, 그러니까 제규어는 시트 포지셔닝이 나하고 원체 안 맞더라고. 제규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시트 포지셔닝이 이거는 내가 탈 차가 아니야 이 느낌이 딱 들어. 앉아보니까. 그러니까 M3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쵸 스포츠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람 탈 차가 아니구나. 사람 탈 차가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누가 포르쉐라든지 뭐 한번 타볼래? 아니. 아니. 이게 진짜 밟으면 밟는 대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건 알아. 근데 저속 구간에서 그게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일반 차처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그 운전 습관대로 운전하기가, 그러니까 시내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는데 나는 그렇게 급가속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가속을 치면 완만하게는 쳐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웽 하고 밟았지. 갑자기 그 급격하게 과속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나이가 점점 먹음에 따라서 급가속보다는 이제 완만한,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소모품 다는 게 다르더라고. 운전을 해보니까 타이어부터 시작을 해갖고 엔진오일 주기도 조금 다른 것 같고 미션오일 주기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막말로 뭐 과속을 방조하는 것도 아니고 가속을 하지 말아라도 아니거든. 해보니까 내 기준에서는 과속을 하더라도 그 완만하게 조금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 왜냐면 과속도 습관이더라고. 해보니까 하게 되면 계속 하거든. 그리고 과속할 때 완만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 이 스포티한 맛을 느끼려면 이게 시트에 딱 붙는 그 뭐라 그래야 돼? 그쵸. 딱 꽂히는. 그 감 때문에 가속을 하는데 이게 완만하게 가속하면 그 느낌이 없거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았어? 다음에 조금 크면 이쁜 거 많이 찍어준다 그래. 예! 와빠빠! 신나요. 네! 이름은 장준이다. 상대실 밤에 안녕하세요. 장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